그 다음에 223번째 개성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부처님 당시에 이제 한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외교도의 집에 시집을 갑니다. 외교도의 시집을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못 올리니까 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불만족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꾀를 내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잘 나가는 기녀를 남편한테 붙여주고 그 시간 동안 공양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한 기녀를 고용해서 한 보름 정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면서 마지막 그 공양을 올리는 맨 마지막 날에 그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아주 이쁜 기녀를 붙여놓으니까 남편이 전혀 거기에 불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매우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가 자기 아내가 막 땀 범벅에 먼지 범벅에 음식 준비하는 것을 보고 피식 웃게 되는데 기녀가 한 보름 동안 아주 잘 대접받다 보니까 자기가 본처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내고 근데 다른 여인한테 이 웃음을 짓는 그 남자를 보니까 아주 불같은 이 성나는 마음이 딱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한테 가서 아주 펄펄 끓는 기름을 그 여인의 머리에다가 딱 붓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음식 준비를 하던 여인이 여기서 내가 화를 내게 되면은 안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 그 성내는 마음을 딱 가라앉혀 가지고 성내지 않게끔 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여인이 기녀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워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인이 참회를 받아주면서 내일 같이 부처님을 뵙자 하고 부처님 뵙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 그 여인이 화를 이겨내는데 아주 참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성냄을 이겨야 된다. 항상 이 개성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이 여인이 내가 이 기녀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공덕을 짓게 됐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죠. 기름을 끼얹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화를 낼 수 있는 조건도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낼 수 있는 조건도 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쪽을 주로 선택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화가 나면 잘 먹혀가지고 화를 내면 나의 의사가 잘 전달이 되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더 좋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낸다기보다는 화를 내는 마음을 자주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잘못하게 됐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은 했었지,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은 줬었지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화나는 마음이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들이 반드시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로서, 좋은 마음으로서 자기 성내는 것을 이겨야 된다. 근데 이제 성낸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화가 머리로 올라가면은 뇌졸중이 오고요. 화가 목 뒤쪽으로 오면은 그 드라마에서 뒷골 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나오듯이 이렇게 되고, 장기 쪽으로 들어가면은 원한이나 이런 게 되면 우리가 옛날부터 화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옛날 말로 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듯이 우리 온몸에 어딘가가 기가 막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가 소통해야 건강하다 하는데, 기가 막히면 몸에 병이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냄을 이기기 위해서는 화내는 마음보다는 부드러운 마음, 상대방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들을 자꾸 내야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과가 있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어른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무시 이래로부터 다구리를 치는데 특화되어 있다. 아주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 때 떼거지로 몰려가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오는데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파악하고, 또 약점이 없으면 약점을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아주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성향이 깊고, 그 사람이 잘했다거나 혹은 장점이라거나 이런 것을 보는 데에서는 이 힘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조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었지 하는 마음들을 자꾸 내다 보면은 그래도 성내는 마음들이 점점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를 많이 내고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기의 건강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가 나는 마음이 들 때 그 화나는 마음들을 빨리 이렇게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쓰는 게 좋겠다. 화가 났을 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성냄을 이길 필요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자기 자신한테 크게 화가 나고 크게 혐오가 들게 되면은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들이 정말 많지 않죠. 그럴 때 자기 자신한테도 부드러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경우냐면, 보통 이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기의 일이 잘 성취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원인을 일단 자기한테 찾고, 자기한테 찾으면 자기가 발견한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서 자기들을 꾸준히 공격하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화를 키우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꾸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러한 조건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지만 나도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건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들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상기시킨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는 그러한 성냄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악함을 이기는 데는 착한 일로 해라. 스님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긴 한데, 탐진치 삼독심을 상대하는 것은 무탐 무진 무치다 이러면서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서 치환을 했을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악한 일은 착한 일로서 이겨내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간간히 요즘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악한 놈들이 훨씬 더 잘 살더라. 악한 놈들이 더 세더라. 악한 놈들이 착한 놈 이렇게 좁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학인 스님이 이렇게 같이 포행하다가 해준 얘기인데,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젊었을 때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아주 나쁜 행동을 자주 하던 애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레해지고 실패하고 뭔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던 애들은 젊었을 때 좀 가난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크게 걱정 없이 크게 무난한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살더라. 아주 막 잘 살고 누가 보더라도 삐까뻔쩍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참 안정적인 삶들을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의 그 조건들은 악한 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착한 일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악한 일이 있으면 선한 일로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인색함을 이기는 것은 베푸는 것으로서 이겨야 된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보시로서 탐욕을 다스려라. 근데 인색하다 하는 사람은, 탐욕이 많다 하는 사람은 내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고 자기 게 아닌 것도 자기 것인 것처럼 아끼면서 남이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런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꾸준하게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결국에는 베푸는 일이 시작이 되느냐 시작이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하고 인연이 됐던 구두쇠들은 제일 처음에 보시하는 시작은, 여기 법구경에서도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난 같은 거, 짜파티를 구우는데 부처님의 제자, 목련 제자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한 장만 주려고 했는데 구워진 짜파티가 전부 다 붙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보시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구두쇠의 성품에서 보시를 잘하는 사람의 성품으로 바뀌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구두쇠인데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그 집에 이렇게 보냅니다. 안한존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안한존자가 이 그릇을 들고 바로를 들고 이렇게 구걸을 하려고 하니까 그 구두쇠인 장자가
자기 양치질하던 양치물을 이렇게 태 뱉으면서 이걸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그걸 들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보여주시면서 그 장자가 그래도 이렇게 보시를 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잘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바루를 받으시는데, 아마 부처님의 위신력이긴 하겠지만 그 경전상에서는 이 장자가 내뱉은 물이 쌀밥으로 변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드셨는데, 장자가 멀리서 자기가 이렇게 태 뱉은 것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뒤를 막 쫓아가는데, 그래도 보시해가지고 나중에 다음 생에는 그래도 복락을 좀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처님하고 안한존자가 이제 칭찬하고 좋아해주는 그 모습에서 자기의 마음을 돌려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베푸는 삶으로 살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인색함은 베푸는 일로서 이겨야 된다. 마음의 심량이 작은 사람은 베푸는 것으로서 자기 마음의 심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량이 작은 사람은 언제나 생각을 할 때 자기 것 아니면 자기와 같이 있는 한두 사람 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쓸 수 있지 그 이상을 쓸 수가 없는데, 가끔씩 길을 가다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요즘에는 TV에 ARS로 뭐 모집하는 것도 있고, 혹은 길 가다가 보이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하나씩 사소하게 하고, 그 베푸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면서 우러러보고 공경하고 존중해주는 모습들도 겪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겪어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있는 무언가를 줄 때 안 주거나 망설이거나 줄까 말까 놀리다가 주거나 뭐 이러한 행동들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그냥 스스럼 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습관들을 이렇게 가진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절에 오시는 분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때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습관이 좀 덜 들여 있다 보니까 줘야 할 때 생각이 안 나고 다 가시면 그제서야 그때 줬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조금씩 더 먹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냥 보시를 할 수 있게 되고, 보시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의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마련이 된다. 인색함을 계속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손가락질 받고 뒤에서 욕 먹고 이런 것들, 짠돌이다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을 많이 듣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선업으로서, 인색은 보시로서 이겨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서 이겨야 된다. 요즘에 워낙 그 SNS라든지 각종 매체로 인해서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죠. 근데 이 세월이 흘러가고 그 노력에 따라서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언제나 진실이 이기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죠. 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볼 때도 이제 아까는 이제
이럴 땐 눈치 없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자기의 깊은 의도는 숨기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의 의도를 숨기는 것이 아주 능수능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얘기하진 않고 뭔가를 둘러둘러 표현하는데, 그 둘러둘러 표현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고 아주 조금 공정하고 사람들한테 두루 알리는 방면으로서 자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자리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이 거짓을 자꾸 품어서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숨기거나 혹은 단둘이 혹은 소소하게 모여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게 되는데, 이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두려워할 바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일을 자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짓을 가지고 의도를 숨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돈을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는 왠지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많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면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부분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더라. 또 다른 나쁜 면으로는 자기의 약점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티가 나더라. 이제 시간이 많이 안 갔을 땐 자기의 약점을 가릴 수가 있고 조금 못난 모습을 숨길 수도 있고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그러한 영역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면은 이 거짓에서의 영역이 들통이 나서 진실의 영역으로 자꾸 밝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감췄던 거짓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래서 진실한 마음들을 꾸준히 가짐으로써 자기의 마음속에 거짓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이겨나가야 되겠다. 습관이 되신 분들은 꾸준히 그렇게 하겠지만서도 자기의 습관을 이쪽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